자, 그럼 이제 8번 들어갈게요. 8번은 이제 면역계. 그렇죠? 자, 면역계인데 뭐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준비가 돼 있었으면. 근데 이제 이렇게 목적이 또 있으니까. 자, 체액성 면역. 체액성이라는 건 체액이 혈액과 조직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몸에는 액체 부위가 있잖아요. 혈액이 대표적이고 혈관 바깥쪽 조직액이 있잖아요. 두 개를 다 싸잡아서 우리는 자, 체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액성 면역의 단어가 힌트를 주고 있어요. 면역 반응 산물인데 그게 체액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자, 백혈구는 자, 혈관을 통해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쭉 흘러다닐 수 있어요. 근데 세포이기 때문에 혈관, 모세혈관 틈을 삐져서 조직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갈 수는 있겠죠. 어떤 위족 운동이랑 통해서. 하지만 쉽게 못 나갑니다. 그러면 세균, 요만한 세균이 정말 작은 100분의 1, 1000분의 1 작은 세균이 온몸 구석에 숨어 있을 때 그거를 저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면역이라 한다면 이제 전쟁이야, 전쟁. 그러니까 전쟁인데, 그러니까 우리 면역계 반응에서는 이제 선천성 면역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물리화학적 방어라든가 장벽 방어 또는 뭐 염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방어하는데, 그거는 이제 특이성이 없으니까 후천성 적응 면역 여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B림프구, T림프구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저 B세포가 하나가 있는데, 자, 이제 B세포가 골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B라고만 쓸게요. 자, 그런데 이제 B세포가 유전자 반응을 할 때 항체를 달아야겠죠. 그래서 세포막에다가 항체를 답니다. 이렇게 달아요. 근데 유전자 반응을 통해서.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뭐라 하냐면 B세포의 리셉터, B셀 리셉터, BCR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다가 이게 쭉 여러 마리 쭉 다 있다가 이제 또 항원이 왔어. 이제 항원이 달라붙었겠죠. 항원이 이제 특정 항원이 붙었습니다. 신호가 들어가요, 이 안쪽에. 나름대로 이제 신호는 이제 생략이 들어가서 얘가 이제 결국은 증식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한 마리가 다른 애 가만히 얘만 증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증식을 하면서 이렇게. 자, 여러분 수십억 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후천성 적응 면역을 지연형 반응이라는 게 지연형이라는 말이 붙거든요. 그게 뭐냐면 분열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얘가. 아무리 진핵세포, 우리 세포가 빨리 분열해도 24시간에 한 번 분열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마리가, 이 항원체 한 마리가 수억 마리가 되려면 최소 일주일이나 2주는 걸려요. 그래서 지금 지연형 후천성 적응 면역, 이 항원에 적응된 면역. 그래서 얘가 형제세포, 대표적으로 플라스마셀. 그러니까 플라스마가 세포질 아닙니까? 얘가 발달된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항체를 다 알고 있었어요. 분비하면 안 되는 게 항원이 달라붙으면 신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분비시키나 보면 신호가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지금부터 형제세포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다 알고 있는 것도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을 다 분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석구석 못 쫓아가요. 하지만 분비되는 항체, 이 항체는 자, 이뮤노글로불린은 구석구석 쫓아갈 수 있어요. 아주 좁은 곳에 다 갈 수 있어요. 세포 내부만 빼고. 자, 그러니까 목적상 특이적인 항원에 결합된 B림프구 하나가, 자, 이건 체액성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자, 수십억 마리가, 수억 마리 이상이 된 다음에, 자, 동일한 항체 이제 뿌리기 시작해야죠. 얘가 체액을 통해서 쫓아가면서 항원을 죽여야 되니까. 자, 이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당연히 목적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체가 세포막에 부착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분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뮤노글로불린. 그래서, 자, 이렇게 하거든요. 이뮤노글로불린. 항체는 기능상 용어고 이뮤노글로불린은 면역을 담당한 구형 단백질이라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은 용어예요. 항체는 기능상 항원에 대항한다. 그래서 항체. 그런데 이제 구조까지 들어가는 게 이뮤노글로불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IG 이뮤노글로불린. 자, 제가 이제 메디칼 닥터 is 개. 제가 미티트 강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이걸 많이 써먹었었는데 메디칼 닥터는 개다. GA에 좀 대충 보통 책에 보면 A, 그 다음에 순서로 알파 순서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쳐놓았는데 메디칼 닥터 개에다 잡아놓고요. 정확히 is를 제가 뭘로 잡냐면 항원, 특이적 항원을 만났을 때 그러면 이제 헬퍼 T세포가 이제 활성화시킨 과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이 지금 BCR 상태예요, 지금. 여기가 BCR. 세포막에 달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형제세포, 다세포가 되어서 분비하는, 이게 분비항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디칼 닥터 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요게 5가지 아이소타입, 클래스라고 하죠. 5 클래스. 아이소타입이라 하지만, 클래스. 위에 항원의 인지분이 다 동일해요. 여기 세포막이 꽂느냐, 자, 수용성이 커서 분비되느냐 차일 뿐이죠. 이렇게. 그래서 메디칼 닥터 개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럼 목적상 처음에는 성숙 B세포가 세포막에 달고 있는 BCR로 가져야 되고, 나중에 이제 수십억 마리 되었을 때는 분비가 되니까 IgG, IgA, Ig를 분비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바꾸는 게 소위 이제 클래스 스위칭. 들어보셨죠?
클래스 스위칭. 이걸 바꿔야 돼, 이쪽을. 그래서 이걸 이제 클래스 스위칭을 한다. 이게 이제 전문 용어가 되는 거고. 자,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클래스 스위칭. 우리말로 클래스 스위칭 하는 책들도 있고요. 저 디미건도 디미건도. 자, 일단 뭐, 자, 이게 뭐 아이소 타입이니까 이걸 전환시킨다. 라는 말도 쓰이지만, 어쨌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를 더 드자면 뭐냐면, 항체는요, 항원을 인지할 때 입체 구조를 인지해요. 입체 구조를. 그럼 생각해보면, 이게 항체, 유전자의 재별, 이건 모르시지 않을 거야. 재별이 있습니다. 무작위적으로. 그러니까 헤비 체인과 라이트 체인 유전자를 각각을 따로따로 재별시켜요. 그걸 발현시켜요. 이항체가 돼요. 그리고 그 입체 구조가 항원을 인지해요. 그럼 생각해보면, 유전자 재별할 때, 항체 재별할 때, 요게 나중에 이항체가 되어서 어떤 항원을 인지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죠? 유전자 재별 따로따로 한 다음에 걔가 각각 발현되어서 이항체 만들고 입체 구조가 항원을 인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힌트 드린 힌트가 항체 유전자 재별 단계에서는 제가 제 용어지만 항원에 존재하고 무관하게 재별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겠어요? 대신 다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별을 통해서. 무관하게 재별. 그래서 이제 항체를 달았어. 여러 가지 항체를 달았는데, B세포들이. 그 중에 상당수는 자기 항원을 인지하는 항체도 꽤나 많아. 그래서 이제. 항원의 존재 무관하게 막 만들다 보니까, 다양성을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항원 존재 무관. 그래서 이제 재별되다 보니까 일부 자기 항원을 인지하는, 자, 어떻습니까? 항체를 제거시킵니다. 이게 중추관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걸 제거하고. 자, 그다음 거기서 이제 넘어갔을 때 이제, 자, 실제로 항원을 만났고, 걔를 분배한 항체가 만드는데, 이때 분열하는 과정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입체 구조의 항원을 인지하는데, 무작위적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항원의 친화도는 있다 칩시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친화도가 최고치는 아니에요. 인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놓고 거기에 효소가 인지할 때는 정확히 들어맞겠죠. 하지만 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무작위적인 항체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친화도가 있는 그런 항원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분열을 하면서 엄청나게 항체를 분비할 거란 거죠. 이 과정에서는 친화도가 최고치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가 친화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메디칼 닥터에서 is, 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클래스 스위칭 당연히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FC. 컨스탄트 플래그먼트에서 자 이쪽에서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항원 인지 부위 FV죠. 자 그러니까 체성 과돌변이 과변이 소매틱 하이퍼뮤테이션 이게 왜 일어나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FV 베리어 플래그먼트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느낌 오십니까? 어차피 항원을 인지했지만 친화도가 최고치가 아닌 상태에서 무작위적으로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지만 지금 수십억 개를 분비할 때 친화도가 낮은 상태 계속 분비하면 바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일부러 돌연변이를 무작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친화도가 올라간 놈이 있었을 때 강하게 붙을 테니까 신호가 강하게 돌을 거 아니야. 그 놈이 더 분열을 많이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얘가 그래서 친화도가 세진 놈이 신호를 강하게 받을 거 아니야. 얘가 더 분열하죠. 얘는 친화도가 약해요. 그럼 잘 안 붙겠죠. 신호가 안 듣겠죠. 얘만 분열, 얘는 분열하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가는 게 이제 이게 친화도 성수. 어피니티 머츄레이션, 친화도 성숙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FC의 클래스 스위칭과 FV의 체성 과돌비 플러스 친화도 성숙 이 두 개념이 자 여기서 정확히 is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요걸 갖고 타겟팅한 문제가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느낌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항원을 만난 적이 없는 성숙한 미경한 B세포는 세포 표면에 기억과 니은을 막게라 상태로 간다. 뭐죠? 그렇죠. 메디칼 닥터죠. 자, 메디칼에서 IG 결론적으로 M과 D가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D 두 가지가 BCR이니까 자, 이거를 막결합 상태로 자, 발현한다. 자, IG M과 D는 B세포에서 동시에 발현될 수 있다. 자, 이 이유는 뭡니까? 동시에 발현될 수 있는 이유는 자, 그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의 mRNA를 만들어 놓고 mRNA 선택적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만드는 거야. 유전자는 하나지만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걸 동시에 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개별형 아이소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개별형 전환, 클래스 스위칭을 우리말로 바꾸면 개별형 전환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게 나오는 건데, 지금 그 그림은 성숙한 미경한 B세포가 병원체와 처음 결합해서 병원체 더 강하게 결합하는 항체를 생산하는 체성 과돌연변이. 어느 부위요? FC, FV, FV. 목적은 뭐라고요? 어차피 처음부터 친화도가 최고치가 아니었던 항체인데 그대로 다량 발현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친화도를 높여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매틱 하이퍼뮤테이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체성 과변이 외에도 병원체와 처음 결합한 성숙한 미경한 B세포는 디귿을 통해서 IgM을 대신 GA, 개 타입이죠. G나 AE 타입으로 바꿔야겠죠. 이게 바로 클래스 스위칭, 개별형 전환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그래서 디귿은 그냥 클래스 스위칭 적어도 충분합니다. 우리말로 적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이제 굳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 잘못 눌려갖고. 자, 클래스 스위칭을 여기다 잡아주면 되겠죠. 영어로 적기 뭐 헷갈리면 우리말로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형 전환이라는 말 써도 상관없고요. 굳이 너무 우리말 같아서 그렇긴 한데 이명은 약간 우리말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형 전환, 그것도 상관없고 요걸 통해서 IGM 대신 G를 생산한다. 자, 디귿. 자, 개별형 전환과 최선 과점이 모두 AID. 자, 여기 좀 살짝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AID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실 때 생물학이 암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야 많다기보다는 뭐 다른 것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이 용어 정리 자체에서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액티베이션 활성화된 거죠. 지금 항원에 의해서 인듀스드 유도되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이토신을 생략을 일부러 했어요. 지금 사이토신의 디아미네이즈 그러니까 아민기를 떼는 효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B세포가 활성화되었다, 액티베이션 되었다. 방금 이 과정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유도되는 자, 사이토신 빼고 디아미노, 탈아미노화 요소. 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냐? 자, 봤을 때, 자, 사이토신 구조를 그냥 대충만 그릴게요. 자, 고리가 하나짜리, 탄소가 있고 질소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죠? 여기 꼭대기에 아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라는 말을 왜 쓰냐면, 염기가 베이스잖아요. 염기성이라는 화학이에요. 이게 염기성이거든요.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자, 뭐, C 여기 패턴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소결합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할 수 있는 게 극성공결합, 극성공결합, 극성공결합이라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자, 탈아미노가 유발되면 요 꼭대기에 있던 아민기가 빠지는 거예요. 고대 효소가 요걸 떼버리죠. 떼버리면, 그 자리에 이제 빠지면 이게 전자를 이렇기 때문에 이 탄소에다가 물에 H2에 수산기를 붙여주면 동일한 상태에서, 그죠? 동일한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C에 케톤. 이게 붙어요. 수산기가. 자, 이건 이제 일종의 돌연변입니다. 사이토신이 바뀐 게 유라실이에요. 이게. 가장 염기 전환에서 많이, 이것도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되거든요. 사이토신의 탈아미노화 반응에 의한, 자, 유라실로의 돌연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무슨 얘기가 벌어지냐면, 원래는 이중란산 DNA가, 아까 FV 쪽에 G하고 C였습니다. 근데 이 C를 갖다가 탈아미노화 시켰다. 효소가. 그러면 G는 놔두고요. 이게 유라실 돼버린 거죠. DNA에서 생뚱맞게, 자, 유라시 쓰니까, 자, 이게 염기성이 다 안 맞을 거 아니야? 요걸 갖고 이제 이 상태를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걸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걸 다시 고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어떻습니까? 이게 염기 절제를 하고 다시 끼우면, 다시 GC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복제를, 수선하지 말고 복제를 해볼까요? 이걸 그대로 복제하면, 위쪽 가닥이 주형을 하면 다시 GC가 되겠죠? 근데 아래쪽 가닥을 유라시를 주형으로 만들면 아덴이 되겠죠? 수선을 하지 말고 복제를 해버린 거죠. 그럼 이건 GC는 나오지만 여기는 AU 바뀌었죠 지금. 치환이 유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심한 경우는 요 유라시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이제 잘못된 염기니까 DNA 있으면 안 되니까 유라시를 제거합니다. 유라실 N-글라이코시가 제거를 해버리면 구안인은 있으되 여기는 텅 비어 있는 거죠. 없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자, 이 상태 다시 복구가 유발될 때 이때 어떻습니까? 이제 자, 여기 다시 갔을 때 GC가 될 수 있고요. 이거 중에 얘는 이제 X니까. 이걸 놓고 여러 가지 끼우다가 우연히 아덴을 끼울 수도 있어요. 랜덤하게. 그럼 얘가 다시 주형이 되면 다시 아덴이니까 이제 T를 붙이겠죠. 이런 거 여러 가지 기작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염기를 바꿔놓고 탈라면 시켜서 그래서 그대로 다시 수선을 하거나 자, 염기 삭제 복구로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 수선 없이 복제를 해버리면 이쪽 가닥이 염기가 바뀌는 거죠. 이건 치환돌연변이고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얘가 이제 무작위적 복구가 돼버리면 우연히 이렇게 염기가 전환이 됐었겠죠. 그러면 분명히 염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단백질이 조금씩 달라져요. 아미노산 하나 정도가. 그러면 아까 항체 FV가 약간 틀어지죠. 구조가. 그 중에 친화도가 센 놈도 있고 떨어진 놈도 있어요. 하지만 친화도가 올라간 항체를 가진 형질세포나 기억세포가 신호를 강하게 받기 때문에 얘가 분열을 빨리빨리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친화도가 최고치인 형질세포와 최고치인 기억세포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국은 애초에는 친화도가 낮았지만 마지막에 기억세포는 친화도가 최고치가 되죠. 그래서 1차 면역보다 2차 면역, 기억세포가 일으키는 반응이 고강도의 반응이잖아요. 친화도가 세니까 그 말이야. 그렇죠? 이런 기장. 여기다 타겟팅한 문제죠. 그래서 1차와 2차 면역의 체액성의 차이점인데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 AID가 그놈입니다. Activation Induced, 자, 디아미네이즈라는 효소가 활성화돼서 FV 유전자 이쪽을 염기를 떼는 거죠.
그래서 저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모두의 AID라는 효소가 관여해서 AID는 DNA 특정 염기를 다른 염기로 전환시킨다. 알겠죠? 전환이라는 염기가 조금 애매했어. 이게 그냥 전이와 전환을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트랜지션이면 같은 계열의 염기로 바뀌는 거야. 퓨린이 퓨린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토신이 티민으로 바뀐다. 같은 계열에서는 이 트랜지션이고 전환, 컨버전은 뭐냐면 다른 버전. 그러니까 고리 하나짜리 퓨린이 고리 두 개짜리 피리미드, 그러니까 하나짜리 피리미드 두 개짜리 피리미드 바뀌는 거. 요게 전환이거든요. 그거를 염두한 문제 같지는 않아, 냄새가. 이게 만약에 그걸 염두했다면 여기다가 영어를 적어야 되거든요. 트랜스 버전이. 그게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아마 이쪽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저기 일반화 시킨 것 같아요. 자,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잡아놨으니까 당연히 기억번에 들어갈 게 아까 IG M과 D, 님과 M과 D가 될 것이고 그냥 정리하자면 그냥 IG 이렇게 M, IG, D 적고요. D급번에 들어갔다니까 했을 때 아까 자 클래스 스위칭 자 그러면 개별형 전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골랐으면 되겠죠. 개별형 전환인데 이거를 제가 좀 선호하고 싶진 않아요. 클래스 스위칭을 차라리 우리말로 클래스 스위칭 이렇게 적어도 하거든. 대문책 이렇게 적거든요. 스위칭 이렇게 적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D, Activation Induced Deaminase 역할을 DNA 염기의 전환과 연관지어서 되니까 설명할 것 같았어요. 이게 좀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팀이 결국은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염기죠. 사이토신 우리말로 할까요? 스토신, 네, 자 탈아미노와 이렇게 후 됩니까? 그리고 염기쌍의 전환을 유도한다 정도. 자세한 내용을 다 적긴 그러니까 짧게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핵심 키가 사이토신 탈아미노 반응을 시킨 이후에 그다음에 복구 수성 기작에 의해서 다른 어떤 염기의 전환을 유도한다 정도만 적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적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 정도의 느낌으로 내용을 다 적기에는 너무 길어요 저거를. 그래서 아까 제가 전이냐 전환까지 바꿔버리면 얘기가 깊어진다고 그랬죠. 거기까지 문제가 아닌다는 전제에서 그냥 전이 전환 구분 없이 연기가 바뀌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갔을 때 이제 9번. 요건 약간 이제 매번 한 문제씩 나오는 게 실험이죠. 분자생물학 시험 또는 세포생물학 시험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 약간 분석형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약간 내용이 좀 필요하긴 한데 살짝만. 자, 보시면 자, 단백질 분리해서 자, 틈니까 잠깐 이건 잡고요. 분리해서 그 특징을 분석하는 실험이다. 자, 단백질 Y. 요 Y가 정상인데 Y는 단백질 X를 암원 유전자에서 점도는 변이. 그러니까 Y가 바뀐 거네요. X가 정상이고 Y가 점도는 변이 발생했대요. 자, 그래서 세린이면 세린의 작용기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까지 아직 준비 안 되시나? 뭐 그걸 또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걸 다 하기는 그렇고. 자, 세린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구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극성 아미노산이 있고, 극성 아미노산이 있고, 그다음에 전화성 아미노산이 있고, 그렇죠? 전화 중에 산성과 염기성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CT 세트, 그러니까 햄버거의 CT 세트인데 세린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극성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성 아미노산으로서 자, 굳이 제가 뭐 저는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세린은 작용기가 세린만 적고요. 끝에 OH가 붙어 있어요. 이게 극성공이랍이죠? 이게 세린. 자, 요겁니다. 네, 그거, 자, 세린 장기 한 개가 X에 존재하지 않는, 자, 다른 아미노산으로 취한된 게 Y가 된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X가 될 것이고, 자, 요게 이제 Y로 바뀌는 거죠? 근데 뭔가 다른 아미노산 바뀌었다 이거예요. 바뀌었는데, 자, 취환됐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과정. 친화 크로마토그래피. 친화라는 게 이제 친화되기 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항체. 항체 딱 특이적인 결합으로 친화도가 있으면 걔가 다 흘러가게 하는 거죠. 나머지는 쭉 흘러 빠지고 내가 잡고 있는 건 안 빠지게 하는 방법. 자, 이렇게. 그게 대표적인 친화 크로마토그래피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게 친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단백질 X와 Y를 각각 정제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제를 했고요. 첫 번째. 자, 가에서 정제된 X를, 자, X와 Y를 베타 머캡토 에탄올. 그러니까 베타, 굳이 뭐 이름이 얘기해 주면 지금 여러분 못 외우겠지만 에탄올이니까 탄소가 2개짜리예요. 알코올기가 있습니다. 가장 사전적인 기준 탄소가 여기가 알파, 베타가 되겠죠. 유기화학적으로. 근데 자, 베타 자리에 머캡토끼, 황화수소끼를 얘기하거든요. SH가 붙어 있다. 뭐 나머지 생략하고요. 요겁니다. 뭐 이걸 외우시라는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자,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이름이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베타 자리에 머캡토끼, 황화수소끼가 붙어 있는 에탄올이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이거죠. 그러니까 황화수소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용화결합을 끊어주는 환원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한 이후에 에스테스 페이지. DNA는 핵산이죠. 무조건 음전화 뜹니다. 표면에 인산기 때문에. 전기형 동시 무조건 양구로 끌려요. 하지만
단백질은 무조건 음전화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SDS,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 그것도 이제 소듐이 나트륨 아닙니까? 그래서 소듐이. 그러니까 나트륨이 있고요. 도데실이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가면 12데카, 11이 운데카, 12가 도데카. 나트륨의 서수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거기에 이제 12번째 탄소의 자, 설페이트, SO3 마이너스. 쭉 여기는 포화탄소. 1번부터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이에요. 다 포화탄소고 12개 다 포화탄소에 맨 끝에 설페이트 음전화. 근데 염으로 이온 결합으로 자, 소듐. 물에 녹으면 얘는 이제 녹아서 이온화 되겠죠? 그럼 이물질은 음전할 때는 극성 부위, 나는 비극성. 그러니까 양친매성, 계면활성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넣어버리면 일단 단백질을 전부 다 풀어버리죠. 쫙 풀어버립니다. 자, 쫙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요 포화탄소 쪽가 펩티드 결합 있죠? NH 여기가 이제 극성 공유 약간 극성이 있거든요. 공명 구조가 있어요. 요게 전자 약간 욕심쟁이지 않습니까? 전기도 세니까 여기 포화선 전자가 많잖아요. 열을 가면 불안정해지면서 여기 일부가 여기가 공결합을 이룹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모든 펩타이드 결합에 음전화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핵산은 그대로 전기운동을 해도 된다 이거야. 왜? 음전화 뛰니까 양구로 끌리니까. 근데 단백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자 SDS를 집어넣고 열을 가했다 시키면 여기에 공유랍을 형성하면서 음전화를 부여해요. 이제는 양극으로 끌려요 이제. 자 이게 이제 SDS 페이지에 올리죠. 자 근데 SDS가 못 끊는 게 이황화 결합은 못 끊어요. 공유랍이라. 그래서 그걸 끊기 위해서 베타 머캡토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게 이제 SS 페이지에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넣었다 두 가지 차이가 달랐으니까 자 그래서 SS 페이지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이즈 마커로서 요게 마커는 그냥 뭐 대조군이니까 빼고 XY입니다. 자 정상이 X 세린을 갖고 있던 놈인데 요게 Y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했더니 자 정경동을 했는데 자 정상 X는 기본적으로 20kDalton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 나오는데 근데 정확히 더블 2배가 나오죠. Y는 근데 여기는 베타, 머캅트, 에탄올만 안 들어갔지 SS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2배로 커진 이유는 뭐예요? 저건 이황화 결합에 의해서 베타, 머캅트는 그걸 뭐 안 끓였으니까 그거에서 이량체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단량체면 이게 이량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오른쪽에 베타, 머캅트, 에탄올 처리했을 때는 이황화 결합을 끊었을 때는 다시 정상 똑같이 나오죠. 두 결과를 합쳐보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Y하고 Y 사이에는 이황화 결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황화 결합을 만들려면 아미노산 20가지 중에서 이황화 결합은 알다시피 시스테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결론 나왔을 때 이쪽에 그럼 아미노산 뭘로 바뀌었느냐? 이게 어떻습니까?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의 끝에 SH가 있어야죠. 그래서 얘들끼리 이황화 결합을 만드니까. 자, 결론이 나왔죠? 분석형이지만. 그래서 세린이 시스테인으로 바뀐 그런 게 Y가 된다. 자, 잡아냈습니다. 분석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되면서 다시 가자면 자 가에서 정제된 X입니다. 정상 X를 크기 배제, 제일력과 크로마토그래피. 요건 이제 다공성 충진제라 쓰거든요. 어떤 원리냐면 좀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유리관 컬럼 유리관을 쭉 세워놓고요. 간단하게 모식도로 여기다가 뭔가를 채워놔요. 자 채워놓습니다. 근데 이 채워놓은 게 다공성 포러스 레진이라고 해서 작은 미세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물질을 고분자, 저분자, 더 저분자 이렇게 놓잖아요. 흘려보내. 그러면 자 분자 큰 놈 있죠. 요 놈은 이 작은 구멍을 틀어야 꿈도 안 꿔.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로 큰 사이사이로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일 큰 놈이 먼저 나와요. 근데 좀 작은 놈들은 자 이 사이가 요 작은 구멍을 들어가 보고 싶은 거죠. 저 안에 뭐 있을까? 크게 작으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 사이를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이러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나오죠. 작은 놈들이. 그래서 이건 이게 한도 많이 팝니다. 그래서 자 계열력과 크로마토그래피 원리는 고분자가 먼저 빠지고 저분자가 나중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함정이거든요. 그때 이제 핵심 포인트는 여기가 다공성 충진제라는 개념, 포러스 레진이라는 이 개념 때문에 그 원리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는 전혀 보여주지 않잖아요 지금. 자 그걸 통해서 자, 분석을 했을 때 결과가 다에 있지 않습니까? 자 봤더니 역시 용출 부피 먼저 여기서 0부터 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쭉 분비가 나온 거죠. 먼저 나온 게 40kDalton 대상 이게 먼저 나왔죠. 40짜리가 kDalton짜리가 고분자 먼저 나왔죠 지금. 그 다음에 절반이 20kDalton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예요. 자 요걸 먼저 잡아놓고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왜 이럴까? 근데 이게 지금 Y가 아니고 X라 그랬거든요. 자 X 문제에 보면 X를 자 했다 그랬어요. 세린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황화 결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40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또 이량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kg 이게 단량체, 얘가 단량체가 나오는 거고, 단량체가, 요게 이량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량체인데, 자, 이 계열료가 크로마토그래피 선, 이거는, 자, 전혀 계면활성제 처리하면 안 돼요. 계면활성제를 처리하면 안 되고 입체구조 그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원래 스텝을 끄집어냈을 때부터 이량체일 수도 있고 이게 분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교라 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공교라 붙었으면 절대 안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량체가. 자, 비공교랍으로 이량체를 만든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세린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이용학이 아니지만 다른 약한 비공교랍에 의해서 이량체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시작을 할 때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이량체. 대신 요 결합이 이용학 결합이 아니고 약한 비공유결합에 의해서 이량체 만드는 게 있고, 아니면 일부는 떨어져서 단량체로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두 가지인데 이 이량체는 크니까 먼저 빠져나오고 단량체는 작으니까 나중에 나온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분해기 나온 거지 않습니까? 해석은 여기가 이게 최선의 해석이에요.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해석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 한다면 조금 실험이라 좀 실험의 이제 원리를 접근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지만, 조금 그래서 실험 분석을 잘 하시는 거, 실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쉬운 문제가 되고 전혀 실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건 이제 어떤 그런 이해를 얼마나 하냐 안 하냐의 차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면, 자, 문제. 단백질 Y에서 세린 장기가 어떤 아미노산 장기로 바뀌었다? 이용하기를 만들어야 되죠. 아까 베타 같은 에탄올. 자, 그러니까 세린이 시스테인. 이제 우리말로는 시스테인 이게 적는 게 좋겠고요. 세자 약자인 SCYS. 자, 이렇게 적는 것도 틀렸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능한 한 우리말로 시스테인을 적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약자를 어떤 틀렸다 하지는 않는데, 자, 이 약자를 풀로 적지 않으면 좀 틀렸다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생물학 전체, 전 세계 학회에서 세 자체 이니셜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CYS. 자, 적고 아니면 시스템 둘 중에 하나만 적으면 되겠고요. 자, 쓰고, 그 다음에 나의 결과가 요쪽에 위에 요 결과죠. 결과에서 베타 머카프트 에탄올을 처리하지 않은 결과에서 처리한 결과와 다른 이유는 결국은 이황화 결합에 의한, 자, 이량체. 그렇죠? 이황화, 다이설파이드 보는데 이황화 결합에 의한, 자, 이량체가 형성됐다. 이렇게 요걸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그걸로 하면 되겠고, 다는 이제 계열료가 크로마토그래피 다의 결과에서, 자, 단백질 X가 두 개의 분핵으로 분리된 이유를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자, 특징과 단백질의 3, 4차 구조의 근거로 설명하는데, 자, 크로마토그래피 특징, 계열료 크로마토그래피 특징, 요걸 얘기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순서를 적으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개를 분리된 것만 적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량체가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왜 이량체가 이게 유대에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계면활성을 처리했으면 무조건 단량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결합이 이용화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세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 크로마토그래피 때는 계면활성제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량체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열료가 크로마토에서 만약에 왜 40kDa 먼저 나왔냐, 이걸 물었을 때는 다공성 충진제를 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그 말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보면, 자, 두 개 분해으로 분리된 이유. 그렇죠? 이거는 이량체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량체. 플러스 단량체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이유를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과 단백질 3, 4차 구조를 근거로 설명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크로마토그래피 특징이 뭐냐? 자, 특징은 계면활성제를 처리하지 않는다. 이 실험에서는 계면활성제, SDS 같은 걸 처리하지 않는다. 자, 않는다는 게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량체인데, 그러니까 이량체는 4차 구조죠? 자, 그래서 이량체는 4차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4차 구조. 근데 그게 이제 약한 이제, 자, 비공이라면 그게 우연히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단량체가 되겠죠? 그건 3차 구조죠? 3차 구조가 분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Y였으면 베타 머카프톤 에탄올 이용하기로 끊는 게 없으면 절대 이량체가 존재하는데, 얘가 X이기 때문에, 자, 얘는 약한 비공결합에 의해서 이량체가 만들어졌는데 약한 결합인지라 계면활성제 없는 상태에서도 분리가 되었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답을 주면, 자, 충분히 답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포인트고요. 다시 10번은 요거는 이제 또 이제 더 모의고사 때 강조를 했었는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트렌드가 있어요. 뭐냐면 ABL 혈형은 워낙 전통적으로 유명한 소재입니다. 너무 이제 쉬우니까 고등학교 수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거 약간 예외적인 현상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의고사에 많이 강조했었는데 본베이 표현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본베이 표현형이 있고 시스AB형이 있고 또 RH 혈액형은 RHCDE라는 혈액형이 있고 이게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제가 세트로 이제 묶어서 한번 강조했었는데 본베이를 제일 먼저 강조했는데 자 일단은 가볍게 가자면 자 혈액형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이거는 이제 뭡니까 수혈 거부 때문이에요. because 수혈 거부 때문에 시작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혈 거부라는 게 내가 혈액이 부족해. 그럼 다른 사람의 혈액을 나한테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혈액을 이제 채워주는 거,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혈액에 있던 성분이 나하고 똑같은 게 들어오면 나의 B세포가 아까 나왔던 문제처럼 뭐 내 거니까 거부하지 않아요. 근데 적혈구 표면에 뭔가 다른 게 있었을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인지하는 항체를 내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자 나의 면역계가 자 수혈받은 적혈구를 공격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수혈 거부 때문에 혈액형이 필요한 건데 그 중에 이제 보면 적혈구 표면에 레드 블러드셀 간단하게 있는 물질의 양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게 ABO 혈액형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리서스 머카크 원숭이에서 발견된 사람도 있지만 RH 혈액형.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MNC 혈액형인데 양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제일 많은 게 요겁니다. 대표적인 MNC가 너무 이제 힘이 아니까 요 두 개가 대표적이거든요. 혈액형은. 자, 그래서 이제 나의 B세포는 어쨌든 얘들을 인지할 수 있는 항체를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A형이면 나는 A항원이 있기 때문에 A 항체가 없는 거죠, 이제. 없어졌으니까. 골수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A형 혈액형이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A를 인지하는 게 A를 인지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티바 할게요. 어게인스트. 면역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A를 인지하는 항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일명 알파 항체라고 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나의 적혈구 있었으니까. 없어요. 대신에 무작위적으로 나는 뭐니까 B항체죠.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베타항체라는데 이걸 이제 골수에서 만들었단 말이야. B세포가. 근데 이게 내 몸에 이게 B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죽어요. 살아있는 거야. 대신 아까처럼 B세포 표면에 이렇게 BCR로 달고 있겠죠?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뭐 애우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항원이 있으니까 B세포가 다양하게 항체를 만든 다음에 나의 항원에 붙어서 얘는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자, 나의 항원이 없으니까 얘는 살아있다. 그렇죠? 상태. 자, 그러니까 내가 A형이면 A형인 사람은 항체는 베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체에 대응하는 항원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걸 거부할 거니까. 그러니까 수혈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알겠죠? 자, B라는 항원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B형도 안 되고 AB형도 안 되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RH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간단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건 암기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 뭐가 있냐면 AB형 항원은요. 요게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고요. RH 항원은 당 단백질인데 그중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당 단백질에 단백질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소화기로 갔을 때 자 소화 효소 중에서 단백질 분해 소화 효소는 항상 불활성 상태로 분비되죠. 그 이유는 뭐죠? 자 펩신이 아니고 펩시 노겐으로 분비되고 트립신이 아니고 트립시 노겐으로 분비되잖아요. 다 단백질 분해 소인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몸의 주구성이 단백질이니까. 분비되는 과정에서 내 몸을 분해하고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약간 작게 줄일게요. 세포 안으로 갔을 때 리소솜이 있죠. 라이소솜. 리소솜에도 150여 가지의 분해요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중에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분해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단백질 분해요소가 특이성이 가장 높을까요? 가장 낮을까요? 힌트는 리소솜 안에 150여 가지의 분해요소가 다 단백질계 분해요소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단백질 분해요소가 모든 펩타이드를 다 끊어버리면 자 병원체 물질 들어왔어요. 단백질 막 분해시켜서 할 일이 없어. 여기 딱 쳐다보니까 어라? 리소솜 안에 분해요소가 있잖아. 너도 단백질이잖아. 너도 이제 잘라. 안 되겠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 소화계 단백질 분해요소가 자이모겐으로 분비된 것처럼 리소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식세포 같은 애가 또 B세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이런 애가 외부의 병원체를 뭐 세균 한 마리를 인지해서 이제 안으로 식세포장 시켰다 칩시다. 뭐 톨라엑스 등 들어왔어요. 이놈을 리소솜과 융합시켜요. 리소솜과 융합을 시킵니다. 여기서 분해를 시켜. 근데 탄수화물 깨끗하게 단당류 다 분해시켜요. 지질 깨끗하게 분해시켜요. 핵산 깨끗하게 다 뉴클레오타이드 다 분해시켜. 그런데 단백질만큼 완전 분해가 안 되는 거 인정하시겠어요? 그래서 찌꺼기가 남아요. 이게 유일하게 남는 게 선형의 펩타이드. 단백질이 쪼개다 중간주가 쪼개다 보니까. 왜 그런지 인정하시겠죠, 이제? 그러면 병원체의 어떤 잔류물을 항원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MH에다가 제시를 할 거예요, 엑선.
자, 이렇게 MHC에다가 메이저 히스토 컴패시빌리티 컴플렉스 주조직 적합성 분자. 목적은 항원 받침대 아닙니까? TCR에게 항원 제시하는. 거기에 제시되는 항원이 있을 거 아니야? 요게 선형펩타이드겠죠?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이걸 인지해서 헬퍼 T세포가 인지를 해서 자, 결국 얘가 활성화되고 나중에 얘가 B세포를 활성화시키지 않습니까? 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활성화시키겠죠? B세포 이제 활성화되는 게 나중에는 요거예요. 자, 면역학적으로 자, 수혈 거부도 면역이니까 일종의 B세포에 자,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의 항원 중에서 가장 어떻습니까? 면역원성이 강한 게 누구예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항원 제시가 되니까 이게 돼야만 B세포가 나중에 증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자, 이게 이제 나중에 B세포까지 활성화시키면 아까 B세포에서 이뮤노글로불린 메디카 닥터 이즈 개 나오잖아요. 얘는 BCR 표적인 분비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IgG 단량체는 체내 자, 구석구석 쫓아다니면서 자, 병원체를 죽이는 거고 이게 목적이 단량체니까 체내 감염된 병원체 제거. 자, IgG 이량체는 몸 밖으로 분비돼요. 몸 바깥쪽으로. 그래서 그 병원체 응집을 시켜서 못 들어오게 적군의 예비병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이게 전쟁이에요. 완전 전쟁. 그러니까 IgG 단량체는 체내 들어오는 놈 쫓아다니면 죽이는 거고 IgG 이량체는 몸 밖에 점액이라든가 이런 데 분비돼 갖고요. 적군을 응집을 시키는 거야. 못 들어오게. 그래서 그러니까 체외 분비. 그래서 항을 응집시켜서 몸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고. 근데 IgG가 양이 적긴 한데 얘는 이제 분비된 다음에 뭔 짓을 하냐면 호염구나 비만세포죠. 호염구나 비만세포. 히스타민 분비하는 개 수용체가 있어요. 이게. 그게 FC 입실론 리셉터 1, 2, 3 얘기하는데 이 입실론이 IgE의 자,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분비된 다음에 쭉 와서 여기 붙어 있는 거야. Ig가. 근데 이제 수용체를 봤을 때 수용체가 IG 같고 얘가 아니라도 또 다른 형태의 Ig도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세포는 항원 특이성이 없습니다. 이 항체가 항원 특이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요거요. 그다음에 자, 그러면 IgG가 체내 항원을 다 죽였어. 여기 붙은 항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 근데 IgG가 체내 항원을 다 못 죽였어. 우리 면역력이 약한 거지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잉여 항원이 생기면 여기 와서 여기 달라붙는 거야. 신호가 칼슘 신호가 들어가서 칼슘 신호 때문에 자, 히스타민이 밖으로 분비되죠. 히스타민이 그 감염 조직의 혈관을 확장시키죠. 그러면 이 혈관 확장에 혈류가 많이 들어오면서 면역 산물이 더 들어오는 거야. 예비 사단 투여야. 좀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전쟁 났을 때 사단들이 딱 쳐다보는데 야 싸워 했어요. 열심히 잘 싸워. 이기면 돼. 근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밀리네 우리가 안 되겠다. 예비 사단 투입시켜. 그 원리지 않습니까 지금? 딱 이 방법. 자, 그래서 IgGA가 이런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량체로 자 분비된 이유가 몸에 구석구석 쫓아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태반, 엄마와 태아의 모세혈관이 팽형을 지나가면서 물질 교환하지 않습니까? 모세혈관 틈으로. 그 태반의 투과도가 있는 거예요, 얘는. 단량체가 목적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태반에 대한 투과도가 있어요. 투과가 가능합니다. 인정하시겠죠? 근데 IgM이나 D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투과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세포가 다 알고 있고 분비되더라도 오량체로 분비되기 때문에 자 태반 투과가 없습니다. 얘들은 태반 투과가 불가하겠죠? 일단 세포에 붙어 있거나 좀 덜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확장이 된 건데 자 ABO 항원은 그래서 탄수화물 경이라고 그랬죠? 얘가 이제 이게 안 맞았을 때 반응을 할 때 어디까지 활성화되는지 알겠습니까? ABO 항원에 대한 B세포는 IgGAE까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아시겠죠? 탄수화물이니까. 근데 RH 항원은 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간 마지막이 태반 투과도 때문에 저가 모구증, 저가세포 파괴증 과거에는 이게 일어나냐면 차이가 있겠죠? 거기까지 달려주는 한 풀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를 뽑아내기 이겁니다. ABO식의 경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 I는 적혈구 세포막에 존재하는 항원을 만드는 자 효소를 암호한다. 됐습니까? 자, 저 표면에 있던 거. 이 항원은 탄수화물의 짧은 사슬로 구성되어 있고 두 대립유전자 IA-와 I-B. 자, 그러니까 IA 굳이 하자면 A가 N-아세틸화된.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 A 항원의 어원이 그렇습니다. 그냥 제 책에 있는 그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N 질소에다가 아세틸 단. 자, 글루코사민. 근데 정확히 그 중에 별명이 갈락토사민이에요. 갈락토스 아민. 요건데, 그러니까
포도당의 4번 탄소가 반 들어있는 게 갈락토스거든요. OH가 반 들어있는 게. 그게 갈락토스인데, 거기다가 질소를 달았다 이거죠, 질소. 거기다가 아세틸. 그래서 N-아세틸의 그 A를 강조하거든요. 요게 A를 다는 효소가 A형이고, 그냥 갈락토스를 다는 게 B형이에요. 거기까지 여기는 문제를 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유전자가 두 효소를 만드는 거고, 서로 다른 효소를 암호해서 탄수화물의 짧은 사슬 끝에 있는 당의 화학적 차이를 만든다. 그러니까 드리븐자 스몰 I, 열성은 이러한 당을 붙이는 기능에 소실된 효소를 암호한다. 못 단다 이거죠. 이렇게. 이들 요소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자 H인자다. H인자는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자 적혈구 표면에서 아까 자 그냥 당을 할게요. 당을 이렇게 또 다는데 같이 쓰는데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다는 게 이제 푸코스라고 합니다. 푸코스. 이제 푸코스는 이제 듣고만 가시고요. 푸코스도 갈락토스에서 6번 탄소의 포화탄소가 거기가 좀 산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걸 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A나 B를 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H 유전자가 이걸 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H 유전자 라지 H는 있는데 만약에 스몰 H 단다면 이게 안 달려요. 안 달리면 그 다음에 A나 B가 있어 본들 달 수가 없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게 스몰 HH일 때는 이게 효소가 없으니까 A, B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어차피 A, B하고는 달 수가 없어. 다는 기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전 관계에서 하나의 대리운자 쌍이 다른 대리운자 쌍을 표현을 누르고 있죠, 지금. 이 유전 현상을 뭐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군대 계급처럼, 자, 위에 또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배하잖아요.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H 유전자가, 자, ABO 유전자에서 상위 유전 관계, 에피스터스라고 해서, 에피가 테두리, 바깥쪽을 얘기하거든요. 다 에피스터스. 그래서 영어는 뭐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스터시스. 주변, 에피라는 게 주변, 상위, 위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스터시스 멈춰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 앉아있다, 서있다는 거죠. 너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상위 유전이죠. 그래서 H 유전자가 열성일 때, 이게 bombe이, 이게 그 인도에 지금은 그 뭄바이라 그래요, 도시가. 과거는 bombe이라 그랬는데, bombe이 쪽에 그 사람들이 이 유전자 비율이 되게 높아.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발견되니까 bombe이 유전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도시 이름을 바꿔갖고 뭄바이로 바꿔놔갖고 그렇다고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전히 bombe이 유전자라고 하는데, bombe이 피노타입. 자, 스몰 HH일 때.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재미있는 상위 유전자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한 AB형을 내진 않고 이렇게 냈다는 문제죠. 그래서 포인트는, 자, 의도가, 그래서 저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모의고사 할 때 많이 강조했었는데, 위쪽은 쉬운데, 그래서 고익을 쭉, 자, 주저리, 너저리, 뭐저리 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걸 강조하려고 지금. 자, 그래서 라지 H는 우성들 유전자, 그다음에 열성 유전자 스몰 H를 가진다. bombe이 표현형을 스몰 HH입니다. 자, 얘는 사람의 유전자형은, 자, 기억! 라지 HH, 스몰 HH 골라야겠죠? 당연히 스몰 HH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bombe이 표현형이며, 자, 라지 A나 라지 B, 스몰 I 조합에 상관없이 bombe이 표현형을 보이는 모든 사람의 A, B, C 이렇게는 뭐처럼 보인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달 수가 없어. O형. 그러니까 두 번째는 O형인 것처럼 보인다. 자, 이렇게 가야겠죠? 자, 그럼 A보식 혈액형의 O형이고, AB보식이 혈액형 O형이고, bombe이 표현형을 보이지 않는 어머니. 이걸 학자 이제 좁으니까 칠판으로 뺄게요. 자, 어머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자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자 표시. 그래서 AB식 혈액형이 O형이고, bombe이 표현형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스몰 H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 O형. 그러니까 유전자의 O가 되겠죠? 어쨌든 라지 H 하나는 있고 하나는 모른다 치더라도. 이겁니다. 굳이 하자면. 자, 요걸 이제 굳이, 여러분 빨리 할 때 사이드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와 AB식 혈액형이 O형인 아버지. 근데 이거 bombe이란 말 안 썼네요. 일단 이거 O형이래요. 아버지가 O형이래요. 일단 O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일단 모르겠고, 언급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 자, O형인 아버지 사이에서. 근데 애가 나왔는데 애가 B형인, B형이라는 거지. 일단 B면은 라지 H가 있어야겠죠. 하나는 최소. 그래야 B가 나올 수 있는 거지. B를 가져야 되고요. 하나는 또 모른다 치지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아버지가 여기 정리가 안 돼 있고,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O. 확실히 이건 이제 H가 아직 있으니까. 그러니까 O라는 건 확실하죠. 엄마는 절대 B를 줄 수가 없죠. 불가하죠. 그럼 이 B를 누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죠? 여기가, 이게 아니구나. B를 가져야 되는구나. B가 넘어와야겠죠? 근데 왜 자기는 O형이 나왔냐 이거죠? 그렇죠? 상위 유전에 의해서 이 퀘스천이 스몰 H였던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아빠가 어떻습니까? 자, 스몰 H 하나 주고,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주고, B를 하나 준 거죠. 엄마는 어떻습니까? 자, O를 하나 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O가 나오겠죠? O를 하나 줘야겠죠? 라지 H를 줬겠죠?
이거죠. 그래서 BO이고 라지 H, 스몰 H.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풀면 이제 풀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아이를. 자, 그림은 라지 H, A, B 하고 대충 그림이니까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바로 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기억은 스몰 hh, 유전자니까 약간 이탈릭체로 써주시고. 자, 니은에 해당되는 건 O형이다. O형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전자 라지 i와 유전자 라지 h 사이에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유전 현상을 상위 유전 현상만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상위 유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누가 상위 유전자였을 땐 라지 h가 되긴 하겠지만 그건 묻지 않았으니까. 자, 밑줄진 디귿이 하나 더 있네요. 저 B형 아이 아까. 자, AB형 혈액형의 유전자형. AB형 혈액형 유전자가 뭐요? BO입니다. O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BO가 되고요. 그 다음에 H에 대해서는 틀리면 E형 접합자 라지 H, 스몰 H 가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어이구, 또 잠깐, 자꾸 넘어가.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냥 거기까지 설명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이유를 부모의 AB식 혈액형의 유전자형과 본베이 표현형의 유전자형을 연구한지 설명하시다. 그럼 이건 뭐 어차피 이걸 적어야겠네. 요 두 개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본은 쉬웠는데 난이도가 뒤쪽이 좀 상위 유전이 본베이가 어려웠는데 이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소재라고 제가 많이 강조했던 얘기인데 자,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조금 난이도가 좀 11, 12번 좀 뒤쪽이라 좀 세지죠. 자, 11번 문제. 자, 신경배의 형성 과정, 발생 과정에서 가볍게. 자, 외비업이죠. 원래 표피, 외비업성 표피가 있었는데, 자, 외비업성 표피. 자, 요게 이제 신경판을 만들죠. 물론 당연히 척삭, 중비업선 척삭에 의한, 자, 그러니까 소닉 해지오구. 자, 얘 작용에 유도인자에서 신경판이 밀려 들어오는데, 신경판이 만들어지고요. 경계가 신경판 경계세포고, 이제 신경주름, 구름이 생기고 안으로 함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경고랑. 자, 그 다음에 완전히 밀려 들어오면 이제 신경관. 얘가 나중에 발생을 하면 뭐가 되냐면, 자, 뇌하고 척수결의 중추신경이 됩니다. 중추신경. 그러면서 사람 몸에서 이제, 자, 척삭이 소실되고 척추가 걔를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자, 두개골부터 시작해서 척추뼈가 쭉 있잖아요. 그 안에 지금 두개골 안에 뇌가 있고, 척추뼈 안에 척수가 있잖아요. 이걸 만드는 거죠. 둘러싸면서. 이걸 만드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신경은 중추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말초신경도 있잖아, 지금. 그거는 걔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생각해보면 발생 과정. 그래서 나중에 이건 척추에 둘러싸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중추신경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여기 세포 경계부, 그러니까 표피하고 이게 신경관 사이에서 분충되는 이게 뉴럴 크레스트라고 합니다. 신경능세포, 신경능선 또는 신경능성세포 또는 신경능세포. 이게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포 조직을 넣을 때 세포 연접이 강하게 붙어 있었는데 떨어져 나오잖아요, 지금. 세포 연접이 약화되면서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능부에서 떨어져 나온다 해서 신경능선세포가 되는 건데 얘가 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나중에 확장되는 신경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말초신경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습니까? 주로 말초신경을 많이 만들죠, 이제. 계열을. 그래서 말초신경이라 한다면 체성신경으로 말초신경을 가면 뇌에 연결된 게 체성신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게 운동신경, 빠져나가는 운동신경, 네, 감각신경,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 운동중심 여기, 수의적 운동 여기 있거든요, 전두엽에. 그래서 여러분 몸에 있으니까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두들기세요. 두들기면 연화박습이 되거든요.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말은 내 의지대로 지금 성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두들기면 말을 못한대요. 마비된대요. 수의적 운동 여기 있는 거죠, 전두엽에. 두들겨요. 여기서 운동신경이 가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뇌에서 척수를 통과해서 복근, 윗몸 일으키니까 복근을 건드려야 돼요. 운동신경이 나올 때 배로 나와야겠죠? 배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복근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자, 중심부에서 말초로 나오는 운동신경, 원심성 운동신경은 자, 뇌의 전두엽부터 시작해서 자, 쭉 거쳐서 연수에서 교차되고 척수를 통해서 자, 배로 나온다. 윗몸을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몸의 말단 부위에서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 감각 수용기가 감각신경을 뇌로 보내주죠. 그럴 때는 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는 이미 운동신경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으로 감각신경이 들어가야겠죠. 반대로. 그래서 자, 뇌로 올라간다. 이게 이제 말초신경이 대표적인 게 그래서 체성신경으로서 자, 원심성 운동신경, 그다음에 구심성 감각신경, 그리고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자율신경. 요게 말초신경이거든. 그거를 만드는 게 매입이 중추신경 빼고 나머지니까 이 신경능선세포가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안은 뭐 신경능세포 같은 거니까 이렇게 가시고 능경세포로. 자, 그러면 이제 자, 신경배 형성 과정에서 신경판은 신경고랑을 형성하고
자, 고랑이었죠? 자, 아까 설명 다 있었으니까 고랑을 형성하고 나중에 신경관까지 만들어지게 되더라. 얘가 이제 중추신경을 만드는 건데, 자, 양쪽 신경 주름 부위죠. 주름 부위에서 서로 합쳐져 표피와 신경관을 형성한다. 이때 기역은 신경관의 등 쪽으로부터, 자, 기역은 아까 신경 능선세포 적으면 되겠고, 이게 좀 어려웠죠. 상피, 그 다음에 니은 전환. 상피에서 니은으로 바뀐다. 상피세포는 표피니까. 근데 니은세포로 바뀐다. 그렇죠? 자, 이거죠? 자, 그럼 뭐냐? 그럼 이게 니은세포가, 이거 그림에서 보면 원래 다 세포끼리 연결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요게 같으면, 요게 떨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낌상, 이 과정에서 세포 연접이 지금 감소한 거죠? 이게. 세포 연접이 붙어 있으면 세포가 저기 안 떨어질 테니까 감소했겠죠.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떨어져 나옵니다. 이게. 간충직, 그 사이를 채운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와서 빈 공간을 채워준다. 자, 이게 이제 간충직 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나중에 이제, 자, 원래 붙어있던 세포가 아니고 떨어져 나왔으니까, 영어로 메센카이말인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세포를 이제 간충직 세포. 예, 그 일종으로서 이제 가는 건데, 자, 여기서는 그래서 그 상피 세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가, 자, 세포 연접이 약해지면서 떨어져 나와서 그 사이사이 조직을 채워주는 간충직. 이게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니은이 간충직 세포, 또 간충세포. 자, 전환. 표피였던 게 상피세포가 이제 간충세포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요게 좀 어려웠던 겁니다. 니은이. 자, 전환을 통해서 떠져 나온다. 이후, 이제 다시 신경능선세포는 여러 부위에 이동을 해서 나오죠. 이동을 해서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세포가 되거나 말초신경계 수초를 담당하는 슈반세포가 되거나 또는 카시토닌을 자, 분비하는 갑상선세포. 타이록신 말고.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지그시 보겠어요? 에피네프린 분비하는 세포는 자, 부신. 그렇죠? 부신의 수질, 아이코성화. 이것도 이쪽은 직접은 아닌데 발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부신, 그러니까 신장 위에 있다. 그래서 에드레날, 레날이 신장이고, 그다음에 거기 에드도 있으니까 에드레날. 자, 이거죠? 부신. 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때 이제 이걸 만들 때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결국은 부신의 피질, 겉질이죠, 수질. 속질 또는 수질을 하고요. 여기 이제 부신의 겉질 또는 피질을 하고요. 자, 이겁니다. 조직층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달라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이코성화인데, 자, 뭐냐면, 알도스테론이 가장 바깥쪽에서 분비되는 조직층이고요. 네, 코티졸 있죠? 코티졸이, 자, 그 안쪽에서 분비되고요. 네, 성호르몬. 자, 그 중에 이제 성호르몬의 전구체가, 성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거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정수로 가면 테스토로 바뀌는 거고, 난소로 가면 이제 에스트로겐으로 바뀌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수지에서 분비되는 게 아드레날린. 에드레날에서 분비되는 단백질계, 정확히는 아민계인데, 이게 이제 본명이 에피네프린이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아이코성아라고 하는 게, 가까운 알코성아. 그러니까 저기 아랫동네에서는 형님을 성이라고 그래, 성. 그죠? 그러니까, 자, 깍두기 형님이 제가 장난으로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는데, 자, 저한테 밤길 퇴근하는데 500원을 달래. 500원 없어, 앉아! 했더니 배를 팍 부신을 때리더라는 거죠. 나는 아이코성아.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바깥쪽에 알도스테론, 코티졸, 성호르몬, 프로게스테론, 그 다음에 안쪽에 수질에서 아드레날린, 이 순서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 신경성 분비 호르몬이에요. 얘가. 신경 분비 호르몬. 그러니까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혈액으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야 되죠. 이렇게 쭉 연결. 있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싸움 도망 반응에 자극을 주는 교감신경이죠. 교감선이 화가 났을 테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교감신경. 그죠? 신경에 자극이 왔을 때, 자, 이쪽에, 이게 아주 짧지만 여기에 신경절을 누립니다. 근데 알다시피 교감과 부교감 신경, 수능에서 나오죠. 자, 자율신경의 신경절. 많이 나오는 유형 간단히 들자면 이거죠. 자, 이것도 뭐, 앞뒤 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 뇌가 있고요, 척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교감신경의 경우, 부교감 신경을 먼저 할까요? 부교감 신경의 경우는 연수라든가 척수 끝에 나와요. 그래서 쭉 나와서 작용기 앞까지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갈라져요. 세분화돼서. 여러 개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부교감 신경. 자, 자극. 이게 이제 앞이 신경절을 기점으로 나오는 데가 멀리서 나오잖아요. 앞이 길어요. 그래서 앞이 길다 해서 부교감. 앞이 길다. 이렇게 제가 힌트를 드리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색깔을 이걸로 바꿀까요? 교감신경은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쪽으로 뺄게요. 자, 척수의 중간부 여기서 나와요. 다. 대부분 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반대로 이쪽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가까워요, 앞이. 작용기, 효과기 앞이. 그래서, 자, 뭐, 짧게 간다면 여기서 다시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신경절이 이런 식으로 이거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앞이 짧으니까 이걸 교감. 느낌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내용은 수능도 나오지만 그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나오는 기점이 어디서 나오면 여기까지 같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부교감은 연수나 척수의 끝에 꼬리,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작용기 앞까지 갈 때 앞이 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교감은 대부분 다 척수 중간부에 나오기 때문에 걔는 작용까지 멀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짧다, 교감. 자, 근데 여기서 둘 다 신경절은 공통적이다, 진화적으로.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둘 다 신경절은 둘 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흥분성 수용체 뒤쪽이 자 니코틴성 정확히 에논이지만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건드려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나트륨 채널을 열어갖고요 나트륨의 탈분구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흥분성이에요. 자 그럼 신호가 쭉 가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부교감 신경은 여기서 마지막에 분비되는 건 이제 뭐냐? 여기는 아세틸콜린 동일합니다. 수용체가 달라요. 수용체가 무스카린 독버섯이 작용할 수 있는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입니다. 이거는 GPCR이거든요. GPCR 종류에 따라서 이제 억제 성분성이 있는데 이건 거기까지 가는 거고. 근데 반면에 교감신경 갑시다. 자, 교감신경 같으니까 이거 똑같아요. 다를 필요가 없어. 신경들은 똑같이 아세틸콜린 분비하고 여기다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건드립니다. 흥분성이에요. 마지막에서 이제 여기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분비되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수용체가 알파 1, 2, 알파 계열의 수용체는 억제성. 베타 1, 2, 3, 베타계 수용체는 흥분성이에요. GPCR인데 억제성 G단백질, 흥분성 G단백질이거든요. 요거가 기본 틀이거든요, 지금. 자, 요 안에서. 여기다 이제 발생까지 같이 끼워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 연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가면 이쪽에 포인트는 드렸으니까 여기서, 자, 돌아왔을 때, 자, 그래서 이거 간축 조직이 마지막에, 마지막 있죠. 그러니까 에피네프릴 분비하는, 자, 세포, 디귿의 세포. 자, 우리말로 부신 속질. 자, 수질에도 뭐 틀렸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공서 심화서는 수질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캠벨은 부신 속질로 되어 있죠. 속질의 세포 등으로 유도된다. 잡아놨고요. 자, 그럼 답을 갔을 때 기억과 니은. 자, 기억은 신경능 세포, 신경능 세포. 이렇게 그다음에 니은은 어떻습니까? 니은은 아까 간충직이었죠. 간충직. 또 간충이라도 상관없지만 간충 자 세포.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들어갈 명칭은 부신 속질. 부신 수질 또는 속질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이 아세틸콜린에 자극해서 에피네프릴 분비하는 이유를 자율신경의 발생과 관련된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자율신경 아까 이렇게 신경 는세포가 자율신경을 만들었고 그 중에 교감신경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공통적으로 신경절 여기서 아주 짧지만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세틸콜린 분비하고 그 다음에 부신이 어떻습니까? 이제 수질세포가 에피네프릴 만들었겠죠? 걔를 분비하게 자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봤을 때, 자, 자율신경의 발생과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봤을 때, 자, 신경 른선세포에서, 자, 자율신경이 발생, 그렇죠? 해서 발생하여, 자, 부신 속질의 자극, 자, 자극을 유도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부신 속질이 그 자극을 받아서 에피네프릴 분비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이 중에 나머지는 대충 다, 자, 수업을 들 때 강조하는데, 자, 상피에서 간충직 세포로 전환되는 과정. 요 용어 있죠? 요게 조금 어려웠던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좀 느낌을 갖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A형의 이제 마지막 문제가 들어가고 있죠? 이게 이제 12번. 자, 요것도 이제 최근에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쪽 계열이 건드렸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느낌을 잡는 건데, 최근에 나왔던 거는 이제, 자, 람다파지로 나왔던 문제고, 이 람다파지 상관없이 이제, 자, 확장된 케이스인데, 자, 다음은 광범위한 DNA 손상이 일어날 때 대장균의 반응. 아까 제가 간단히 드렸습니다. 여기 살짝 끌어올리면, 대장균은 원핵세포죠? 자, 대장균은 원핵세포이기 때문에, 자, 돌연변이 복구제에서 차이가 세포 자살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허용하는데 너무 극심하게 발생하게 되면 돌연변이는 게 뭡니까? 염기성이 안 맞는 거니까 싱글 스탠드 DN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여기에 이걸 인지한 단백질 필요하겠죠. 이 인지한 단백질이 리컴비네이즈 A, 레게입니다. 이거죠? 레게가 이거 달라붙어서 인지를 하는 거. 돌연변이 생겼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자, 복구를 해야 되는데, 자, 평상시 때 돌연변이 복구기작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복구기작이 대장균도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삭제 복구, 엑시전 리페어.
자, 뭐 염기 삭제 복구도 있고 또는 어떻습니까? 뉴클레오타이드 삭제 복구도 있겠지만 합쳐서 삭제 복구. 또 자,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제 되게 독특하게 이게 도저히 안 고쳐져. 너무 돌연변이 심한 거야. 너무 심해서 안 고쳐져. 그럼 얘를 사람의 세포는 그래요. 돌연변이 너무 심하면 P53이 있어갖고요. 이따 적어드리겠지만 세포 자살시켜버려,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세균은 그게 없어. P53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얘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복제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게 일명 SOS 리스판스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노란색을 정리한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자, 같으면 사람한테는 흔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사람을 갈까요? 진핵세포. 똑같이 돌연변이 발생합니다. 자, 싱글셀 DNA 발생하겠죠? 자, 요걸 이제 인지하는 단백질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AMD 또는 자, R이라고 해서 이게.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아탁시아 뮤테이티드, 디스뮤테이티드, 그다음에 아탁시아 리셉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혈관이죠. 혈관의 형성을 방해하는 그런 그 질환이 있어요. 그쪽에서 나온 건데 얘가 이를 인지를 합니다. 이건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자, 카이네즈를 건드려서 P53을 활성화시켜요. 인산화시켜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라인이 요거하고 요거 거의 비슷합니다. 얘는 인지도 하고 건드린 거고 얘는 어떻습니까? 자, P53 지속 활성화되겠죠. 얘가 이제 먼저 가자면 자, 똑같아요. 일단 세포 주기 정지, 사이클린과 CDK를 자, 억제시켜버립니다. 세포 주기 일단 멈춰라. 돌연변이 심했으니까. 두 번째, 돌연변이의 수선,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복구 효소 활성화시켜요. 고치는 거죠. 자, 세포 주기 멈춰놓고 고칩니다. 다 고쳐지면 돼. 근데 안 고칠 수가 있잖아. 너무 돌연변이 심해서.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P53이 바로 세포 자살을 유도시켜요. 자, 그러니까 약하게 고쳐지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 안 고쳐지면 그 세포는 암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세균은 아니야. 세균은 돌연변이 복구합니다. 안 고쳐져요. 근데 죽이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끼우고 넘어가 버린 거죠, 이제. 그 이유를 알겠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진화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환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삭제복구라든가 SS복구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평소할 때 필요가 없거든요.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때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페론에 의해서 얘를 억제하고 있어요. 이게 억제하고 있는 게 이제 오페론에서 억제하고 있는 게 바로 어떻습니까? 렉스에이 리프레서 억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저 땅 오페론에 라가이처럼. 자, 얘들이 항상 필요한 게 아니니까 평소에 필요 없으니까 렉스에이 억제자가 오퍼레이터 붙어서 얘를 발현 안 되게 막고 있는 거죠,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변이가 발생했네? 자, 싱글스 DNA에서 레이가 활성화됐네? 얘가 얘를 자, 억제하죠. 분해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노는 예스인 관계로 얘들이 활성화되겠죠? 근데 약한 돌연변일 때 얘가 먼저 활성화되고 더 심하면 얘가 활성화. 그러니까 동시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얘가 이제 플러스 하나, 플러스 둘일까요? 돌연변이 정도가 좀 약했을 때는 렉스가 여기를 먼저 활성화시키고 더 많이 분해되면 여기까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고치느냐, 못 고치면 아무거나 복제하느냐 이런 차이죠. 이게 두 대립을 해서 하면 비교하면 정리 잘 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자, 요걸 잡고 요쪽에 문제가 지금 시험 문제 걸려 있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기억 반응. 기억 반응이 뭐겠죠? SOS죠. S 반응은 여기 적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SOS 반응이 그냥 SOS만 적으면 답이 되겠죠? SOS. 자, 반응에 이렇게 적어도 충분히 인정할 테니까 관련된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평소에는 억제자. 누구요? 요거죠? 자, 오페론이니까. 그래서 렉스A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리프레서까지 안 적어도 상관없는데 렉스A. 이렇게. 자, 요거는 최근 이제 언급은 됐던 문제예요. 이 용어는. 렉스A에 의해서 발현이 억제되어 있다. 하지만 렉A의 발현은 니은, 렉스A에서 얘도 억제되는 거죠. 렉스도 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현이 완벽하게 억제되지 않는다. 아까 여기서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강하게 억제하는 경우도 있고 약하게 억제하는 경우인데 약간 약하게 억제되어 있다는 얘기를 표현해 준 겁니다. 렉A 발현은 자, 렉스에 의해서 완벽하게 억제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렉A는 자, 정상적인 세포에 수천 개 정도 존재한다. 세균 안에서. 자외선 등에 의해서 DNA가 심하게 손상되어서 DNA 복제가 정지되고 심하게 손상되면 아까 싱글스 DNA겠죠? 자, DNA 복제가 정지되고 DNA에 단일 가닥 틈이 생긴다. 싱글스 DNA. 그러면 렉A가 그걸 붙는 거죠. 단백질이. 자, 단일선이 붙어서 손상된 DNA 단일 가닥 틈에 결합해서 활성화시킨다. 자, 활성화된 렉A는 다시 자, 렉스A의 자가분해. 그렇죠? 여기 이제 논란이 최근에 있었지만 어쨌든 자, 지금의 과거에 이걸 렉스A 프로테이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 렉스A가 단백질 분해시킨다. 자,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밝혀진 게 자, 렉A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렉스A가 분해 기작이죠. 이장체인데 얘의 분해 기작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지금 그걸 아예 명시해버린 거예요. 최근 내용으로. 렉A는 렉스A 똑같은 니은이니까 렉스A 자가분해.
그렇죠? 분해를 촉진해서 자 렉스의 양을 감소시킨다. 점점점 감소하겠죠. 조금 감소했을 때, 그래서 조금 감소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까 자 삭제복구 활성화되고 더 많이 감소했을 때는 이제 자 렉스에 의해서 반연이 억제되었던 DINB, UMU, CD와 같은 자 SOS 반응의 유전자들을 발현이 촉진된다. 자 그러면 이제 DINB하고 UMU, CD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운데 자 그게 뭐냐? 여기 좀 그림에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봤을 때 그래서 자 DNF 있고 근데 폴비라고 적어놨죠. 그렇죠? DINB인데 폴비. 약간의 이제 자, 이거 톨비가 폴리머가 있고, DN이 중합에서 얘기합니다. DINB가 있고, UMU 어떻습니까? 또 이제 CD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SOS 반응 잠깐 돌아올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DNA 복제 기본을 배웠죠. 대장균의 DNA 중합에서는 폴3. 이게 3가 가장 어떻습니까? 복제 담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제 담당을 하는 일반적으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DNA 폴1이죠. 요게 지금 오카자키 절편을 수선하는 그때 관여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선 담당이 일반적인 수선인데 그래서 꼼꼼하죠. 속도는 얘가 엄청 빠르고 1초당 1000개, 이건 초당 20개. 대신 꼼꼼하고 이런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 쓰는 거고 이런 SS 반응에서 따로 발현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됩니까? DNA 폴리머레이즈 4가 있고요. 5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페론에서 발현된 거니까 이거거든요. 자, 근데 이 4에 해당되는 게 아까 DNB의 유전자예요. 이게 발현되면 자 나오는 거고요. 자, 5는 이제 이량체인데 아까 UMU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UMU 이게 단백질 되면 자 D에 곱하기 2C. 그러니까 D는 단량체, C는 어떻습니까? C가 2개. 3량체가 되겠죠? 요게 어떻습니까? 요게 5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개는 그러니까 평상시 때 자 DNA의 복제를 담당하는 정상적인 경우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개가. 자, 얘들 어떻습니까? 자, 복제 정확도, 파이델리티라고 그러죠? 정확도, 상대적으로. 자, DNA 복제 연기 상보성의 정확도가 높은 편이 둘 다. 물론 더 높은 게 원이긴 하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얘는 목적상 지금 너무 돌연 변이가 심해요, 지금. 심해서 도저히 세포 자살도 아니고 얘는 아무거나 끼고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우연히 걔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정확도가 낮습니다. 둘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DNA 중합 요소가 5'에서 3' 중합을 하다가 쭉 가다가 주영이 맞게 만약에 여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구한인입니다. 여기 사이트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꽂아갖고요. 자, 여기다 어떻습니까? 뭐 팀을 꽂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거든 효소니까 이거 들떠요. 들떠버립니다. 들뜨면 효소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 여기가 떠버리면 여기 뒤에 뭐 전문용어로 베타 고리 클램프라 그래요. 요단백질이 있어요. 클램프가. 얘는 중합으로 지나가요. 근데 이게 들떴죠 지금. 직경 2나노미터의 직경을 넘어서 버립니다. 직경이 이중화선이 2나노미터지 않습니까? 이 고리가 그걸 딱 맞춰져 있거든요. 넘어가는데 여기서 들떠버리면 여기 걸려버립니다. 걸려버리겠죠? 못 넘어가요. 홀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잘못 중합했나 봐. 원래 팀이 들어갔으니까 이걸 백으로 잘라먹죠. 첫 번째 5' to 3'의 중합을 하는 효소가 하나 있고 이게 베타 클램프 걸렸을 때 자, 이걸 반드시 잘라먹어야 돼 하나를. 그래서 3' to 5'의 말단부 엑손을 잘라먹는 뉴클리에이즈. 그러니까 엑소가 아웃이잖아요. 우리가 출입구가 엑스트지 않습니까? 아웃을 얘기하죠. 엔도는 인이고요. 그러니까 바깥쪽 말단 부위를 잘라먹는 핵산 분이어서 얘가 하나를 잘라 버려버리죠. 잘못된 걸 버려버리고 다시 주형에 맞게 정상 시토시를 끼우겠죠? 다시 5' to 3'으로 다시 중합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합쳐서 이게 교정이죠. 프로프리딩. 자, 교정 기능, 프루프리딩이지 않습니까? 요 기능을 갖고 있냐 없냐의 차이죠. 근데 목적상 DNA 복제를 한다 이 두 요소는 어떻습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자, 교정 기능, 프루프리딩이죠. 기능. 그래서 이게 3' to 5'의 엑소 뉴클레이즈 기능이 꼭 필요해요. 이게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여기 있냐 없냐를 갔을 때 여기는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존재합니다. 둘 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목적이 뭔지 알겠죠? 아무거나 중합하고 연기상 안 맞아도 넘어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고치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끼웠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없어요. 말이 되는 얘기죠.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복제 정확도가 자, SS 반응에서는 자, 낮아야 되고 아무거나 꽂아야 되니까. 근데 일부러 아무나 꽂았는데 연기상이 안 맞는다 그래갖고 그걸 고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정 기능이 없어야겠죠. 자, 이게 두 개 차이점이에요, 포인트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끄적을 찝어낸 건데 다시 이제 그 문제를 갖고 들어왔을 때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내용이 붙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꺼냈냐면, 여기죠. 자, 여기까지 반응 진단에 발출된다서 DINB와 UMU, CD. 자, 그러니까 4하고 5 계열인데, 유전자 산물에 의해서 DNA 복제가 시작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복제 오류로 인해서 수많은 돌연변이, 그래서 에러 프로운,
돌연변이 유발 자 수성 기작이라고 하죠. 에러 프론 DNA 리페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 그건데 자 그게 SOS 반응 대충 느낌이 오죠. SOS라는 느낌에서. 그래서 자 보시면 오퍼레이터에 전부 다이 자 니은 렉스이지 않습니까? 요 렉스이가 억제자 단백질이니까 렉스이가 리프레서가 전부 다 오퍼레이터에 붙어 있는 거죠. 쭉 다 붙어 갖고요. 발현이 안 되게. 심지어 레게이까지도. 그런데 약간 화살표 약간 발현되더라. 이게 좀 약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얘가 조금씩 발현되더라. 그런데 기억 반응, SOS 반응이겠죠? 자, SOS 요 반응이지 않습니까? 자, SOS 반응에 의해서 팀니까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억지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레게이가 활성화돼서 자 렉스를 다 자 분해시켜 버리죠. 자 없어지니까 다 반응이 되겠죠. 물론 처음에는 이쪽에 UVR, AB라든가 이런 있죠. 이쪽 계열은 자 됩니까? 자 돌연변이 유발이 아니고 복구 요소입니다. UVR이 자 근데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 계열은 어떻습니까? 이쪽 계열은 어떻습니까? 일단 SOS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래서 먼저 요게 발현돼서 돌연변이 복구를 하는 거고 그게 안 됐을 때 더 심할 때는 요쪽이죠. 요쪽이 발현돼서 SOS 반응을 유발시킨다라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자,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되는 게 SOS였던 거죠. SOS 반응이 SOS 반응이 있었으니까 자, 니은에 해당되는 게 아까 뭐였었냐면 니은 유전자 렉스였죠. 렉스A가 되겠네요. 자, 가능하면 억제자까지 적어줘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억제란 말이 안 붙어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자, 이렇게 억제까지 적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제 오류 관점에서 DINB와 그러니까 DINB가 폴 4, 그다음에 뭡니까? 자, UMUCD가 5 이런 얘기 됐습니까? 이런 걸 SOS 반응이 DNA 중합소인데 산물의 기능과 DNA 중합소 3가 정상적인 형태니까 기능 차이점 두 가지. 뭐하고 뭐라고요? 그러면 복제 정확도 비교하면 되겠죠? 복제 정확도 영어로 파이 될 텐데 요 차이.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교정. 물론 핵심적으로 하면 3'to 5' 엑소뉴클레이즈인데 요 존재 유무. 그래서 요게 있냐 없냐. 당연히 폴3 DNA 중합에서 3가 자 정확도가 높고 자 교정 기능 있고요. 하지만 제가 UMUT 얘는 그러니까 폴4하고 폴4하고 5인데 얘들은 정확도가 낮고 교정 기능 없다. 이걸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전년도도 뭐 있었는데 전년도 같은 건 아예 아싸라하게 그냥 작정과 한 문제다 꽂아버린 킬러 문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호중구에 반응해서 그 꽂은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자, 내용 자체가 생소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각 문제 안에서 이렇게 세부 내용을 이렇게 함정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평균 난이도는 높은 것 같아.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돼서 이제 A형이 끝났고요. 또 잠깐 좀 끊었다 갑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B형을 조금 쉬었다가 시작할게요.